아니 정말 사랑했죠. 근데요 너무 게을러요. 심지어는 더럽기까지 해요. 애들한테 소리만 지르지 자기는 잘하는 게 없어. 가끔은 본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하는 게 있죠.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요, 요거 원인 3가지가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도 그럴지 모릅니다. 이게 쌍방향적인, 그러니까 쌍방과실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이거 우리가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다만 강도의 차이는 있어요. 이게 강도가 너무 심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까? 남편이 항상 더러워요. 제 영상 듣고 남편분들 좀 부인이랑 2분이 계실 때도 씻읍시다. 그리고 머리도 단장하시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꾸안꾸부터 하거든요. 노력을 합시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이외에도 매너리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소파에 누워있다든지 제가 이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2번째는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잘못된 관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산물이긴 해요. 남성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여성은 집안일하고 이제 이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요. 여성분들이 남편을 점점 원수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안일 하느라고 너무 몸이 피곤해. 그런데 남편이 계속 소파에 누워있어. 아니, 원수로 생각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요거는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잘 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해결될 기미가 없어. 그러면 이거 정말 힘듭니다. 3번째 원인을 저는 여러분들 좀 억울해 마시고 제 얘기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자기 인생이 없어서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에 2가지 이유는 남편 때문에 생기는 이유죠.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들의 그런 잘못이 누적돼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찾는 데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가고 하는 것이 없으면 남편의 매너리즘 그리고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증폭돼서 더 미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요, 적극적으로 원인 하나씩 해결해 가시기를 권합니다. 이거 이대로 두지 않습니까? 아니, 이혼을 하면 차라리 낫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 자체의 괴로움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우울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툼이 잦아지면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 그대로 두지 말고 제 오늘 얘기 듣고,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다 해답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셔서 다만 반드시 해결하시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원인 3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순서가 있었잖아요. 매너리즘, 역할을 하지 않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찾아서 실행하지 않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 지점은 그냥 거꾸로, 억울하더라도 거꾸로 하시기를 제가 권해요. 우리가 나의 인생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내 인생의 방향이 뭔지, 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 성취도 내가 얻어내야 되는데, 아니 20년을 사회생활을 안 한 내가 어떻게 그런 내 인생을 개척해 갈까 막막합니다. 하지만 큰 방향만이라도 설정하셔서 일단 나는 나의 인생을, 내가 가정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함께 내 인생을 찾아갈 거야 라는 결심만 우선 해주시기 바라요. 이게 출발이야. 자,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면 가사 일을 내가 전담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1가지 내지 2가지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내가 해보려고 해. 이제는 당신도 나를 도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돕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가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집안에서의 역할을 2가지 정도만 배분을 해보세요. 자, 3번째. 거기까지 되시면 3번째는 좀 더 쉽고 감동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 당신 나한테 조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까? 요거만 나에게 좀 멋있게 보여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우리 젊었을 때 만났을 때와 같은 그런 사랑을 다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방향으로 한번 해볼 거야 하고 결심을 하고, 얘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결심을 한 상태에서 바로 실행하시기 바래요. 남편에게 2가지 가사일만 해줘.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나는 내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볼 거야. 도움을 줘야지. 도움을 줘야 돼. 함께 가는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하시고요. 거기에 오케이가 돼서 며칠이 지나면 나에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 이렇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워 죽겠던 남편이요, 이제는 조금씩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거는요, 사랑을 젊을 때처럼 다시 꽃 피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이 가정을 각자가 독립적 삶을 살아간과 동시에 밝은 기운이 도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죠. 사실 이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가정이 사실 그렇거든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있는 거예요. 포기하시라는 거죠. 이걸 이제 제가 쿨 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서로 요구하고 지켜줘야 될 거 한 가지는 있어요. 공간 분리예요. 만약에 지방에 시골집이라서 집이 2층이야. 이거 완전 따봉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주로 2층에, 부인은 주로 1층에. 이렇게 공간 분리가 되면 고통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도 적극적으로 쿨트러스로 가야 됩니다. 남편에게 기대 마세요. 남편이 엄청 깨끗해질까? 남편이 나에게 막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날까? 이거 아예 포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가정에 어떤 적극적인 기여하는 것, 얘도 완전히 포기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완전히 투병인간 취급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런데 3번째는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야 라는 결심은 엄청 중요합니다. 얘는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포기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쿨트러스트를 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가능하면 공간을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소파에서 자고 있어. 같이 소파에 앉아서 막 화가 치미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지 말고 방에 가서 책을 보신다든지 부엌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평상시에도 쿨트러스트 하면서 공간 분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아마 고통이 좀 줄어들 거예요. 아마 싸움도 좀 줄 겁니다. 이렇게라도 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질문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앞에 제가 문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시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집이 많기 때문에 안 될 때는 제가 공간 분리하고 콜트러스트에서 거리를 두시라고, 그러면 훨씬 더 각자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좀 쿨하지만 괜찮은 가정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지질이 나만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병입니다. 이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가정이면 95가정은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결혼을 할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서 내가 그 중에 한 명을 고를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결혼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 잘할 수 있죠. 지금은 결혼의 도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젊은 시절에 결혼의 결자도 모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 우연의 요인,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매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털컥 해버린 거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린 거 아닙니까? 결혼 초보자들이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요컨대 지지고 볶고 잘 안 되는 것은 전제부터 불가피한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단계적으로 그걸 해결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노력하는 거,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공간분리 기타 등등을 통해서 차선의 가정을 꾸려가는 거, 이게 우리 삶에 주어진 환경이라는 걸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결혼이 원래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 직장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같으면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대학을 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실행할 시점에는 거기에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대학 갈 때도 미숙한 사람, 대학 가서 무엇인가 전공을 하고 그 전공을 토대로 직장을 구할 때도 직장 생활이 어떤 것인지, 나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미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깨닫기 시작하는 게 40대, 50대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게 미숙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가 규정되어 버리고 현재의 성숙한 상태가 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이 모순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그냥 포기하지 말고 현재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의 타협적인 답을 마련하시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를 하셔서 성공하시면 최고, 안 되더라도 차선을 택하셔야 되고요. 직업과 자신의 꿈에 괴리가 있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병행의 삶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사도 잘 꾸려가시고 우리의 인생도 나다움을 추구하는 걸 놓치지 말고요. 함께 쭉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